그럼에도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 아버지. 어릴 적 아버지가 땅을 사신 적이 있는데 사자마자 땅값이 3배나 올랐다. 그런데 정작 기뻐해야 할 아버지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계약을 조금만 늦게 했어도 전 주인의 몫일 돈이 우리 것이 되었다며 전 주인에게 참 미안하다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할 수는 없지 하며 3일 동안 고민하시던 아버지는 기어코 전 주인을 찾아가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했다. 괜찮다고 하는 전 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땅을 다시 돌려주고 오신 아버지. 나는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나에게 해남아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여 년. 요령을 피우고 싶거나 요행을 바라는 순간이 올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어머니. 여자가 어디 밤늦게 돌아다니냐며 아버지가 혼낼 때마다 나는 씩씩대며 어머니에게 흉을 보곤 했다. 엄마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사는 거야? 저렇게 고지식한 아버지가 좋아? 그러면 어머니는 내가 뭘 안다고 하면서 그냥 웃고 마셨다. 아마도 어머니는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늘 중재를 하느라 고역이셨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나한테는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혼을 내면서도 아버지한테는 늘 해남이가 알아서 잘하는데 그냥 좀 내버려 둬요 라며 아버지를 말리셨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내가 뭘 해도 야단치지 않고 나를 믿어주셨으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끝까지 잘 들어주셨다. 나는 어머니를 통해 슬기롭게 갈등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고 잘 듣는 법을 배웠으며 자식을 믿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남편. 나에게 천당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게 해준 사람. 남편과 살면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타인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었다. 아들, 딸. 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나와 다른 존재들. 나는 아이들을 만나 완벽주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인생 계획도 많이 수정해야 했지만 그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아이들이 내게로 와줘서 기뻤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했고 적어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왔다. 그리고 고맙게도 너무나 부족한 나인데 아이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가슴이 뿌듯하다. 국립정신병원 원장. 국립정신병원은 나의 첫 직장이었다. 그런데 원장은 나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몇 년 동안 나를 참 많이도 괴롭혔다. 늘 나를 못마땅해 했고 모욕을 주었으며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협박을 일삼았다. 나는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인사권을 쥐고 흔들며 작정하고 괴롭히는 그 앞에서 너무도 무기력했다. 아마 원장이 아니었다면 나는 기고만장해서 사고를 쳤을지도 모르겠다. 다행히 그 덕분에 내 한계를 일찍 깨우치게 되었고 겸손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나를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을 견디는 법을 배웠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동기와 후배들. 내가 첫 책을 냈을 때 동기들의 반응. 책 표지는 예쁘네. 나도 좀 편하게 정신과에 갔으면 책을 썼을 텐데. 축하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섭섭했지만 나도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기에 웃고 넘어갈 수 있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들이 내 옆에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추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력이 뛰어난 동료들이 쭉쭉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며 나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좋은 자극이 되어 주었고 때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기도 했다. 환자들. 30여 년간 흔들리지 않고 정신분석 전문의로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나를 찾아와준 환자들 덕분이었다. 환자들은 나한테 치료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정말이지 나는 그들이 있어 내가 하는 일의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나에게 환자들은 가장 좋은 자극제였고 덕분에 나는 끊임없이 공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나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친구들을 만나 성장했으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지금의 내가 되었다. 때론 그 과정에서 상처받기도 했고 상처 주기도 했다. 때론 억울했고 때론 누군가가 미웠고 때론 화가 났으며 때론 너무 슬퍼 눈물이 났고 때론 마음을 다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반면 어린애처럼 기뻐서 환호성을 지른 때도 있었고 가슴이 터질 만큼 감동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40살까지만 해도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낸 내가 자랑스러운 나머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된 것이라고 착각했다. 까짓것 세상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나는 솔직히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착각한 것이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국립정신병원을 퇴사할 때 내가 없으면 이 병원이 잘 안 돌아갈 텐데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했었다. 나오기 직전까지 레지던트 9명을 가르쳤는데 내가 없이 후배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안전한 조직을 떠나 개업을 하려고 했던 그때 나는 혼자가 된다는 것이 많이 불안했던 것 같다. 그래서 후배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떠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며 자꾸 미적댔던 거였다. 즉 떠나지 않아도 될 핑계를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정작 레지던트들은 나 없이도 모두 잘 커 나갈 수 있었는데 말이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내 마음속의 의존성을 맞닥뜨리고 나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제껏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왔다고 믿었는데 왜 이제 와서 사람들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곰곰이 돌이켜보니 내 곁에는 늘 누군가가 있었다. 단지 늘 그들에게 주기만 하고 받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쓸모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나는 받은 게 더 많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내가 지칠 때마다 늘 곁에 있어 주었고 내가 못난이처럼 굴어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었다. 그래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하는 표본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어찌 보면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처럼 살기 싫어서 혹은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나를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며 게을러지거나 타협하며 중도에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에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살았던 순간들, 남편을 원망하지만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던 순간들, 국립정신병원 원장에게 모욕을 당하며 버텼던 시간들, 결국 나는 누군가의 사랑과 믿음을 먹고 자랐고 누군가의 질투와 시기 혹은 모욕을 받으며 강해졌다. 그들은 나에게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해줬지만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있다면 세상은 참으로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다는 것 또한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내가 미처 모르는 나를 발견하는 시간들이었다. 한번 해볼래? 한번 먹어볼래? 한번 가볼래? 라는 말들을 해준 사람들이 있었고 나는 그들을 믿고 한번 해보고 한번 먹어보고 한번 가볼 수 있었다. 그렇게 새로운 경험들을 무수히 쌓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사람인지를 더 잘 알게 되었다. 결국 60여 년의 세월 동안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의 내가 형성된 것이었다. 파킨슨병이 진행되면서 나의 의존성은 어쩔 수 없이 커져간다. 마음도 많이 약해졌고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오늘을 버틴다. 작년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몸이 갑자기 나빠져서 밥도 못 차리고 설거지도 못하고 숟가락질도 잘 못해서 친구가 떠먹여 주는 걸 받아 먹어야 했다. 무용지물인 것 같은 내가 너무 싫었다. 그런데 내 표정이 안 좋은 것을 눈치챈 한 친구가 그렇게 말해 주었다. 해남아, 너는 그냥 그렇게 있어주기만 해도 좋아. 내가 뭐라고. 아무 쓸모없는 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친구들 앞에서 나는 엉엉 울고 말았다. 그동안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고통을 참아내면서 묻어두었던 힘겨움이 폭발한 것이다. 한참을 울고 나니 속이 시원했다. 아무것도 나아진 것은 없지만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 어떤 고통이 와도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도 얻었다. 그런 친구들이 내 옆에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다. 나에게 해준 것도 없는 그들이 자꾸만 무언가 바랄 때면 화가 나기도 한다. 이기적으로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인간관계 자체가 신물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지긋지긋한 인간관계가 모여 지금의 내가 되었고 지금의 당신이 되었다.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염려 덕분에 오늘도 살아갈 힘을 낸다. 당신 곁에도 힘들 때 말없이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도 나처럼 살아갈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투정을 좀 부리면 어떤가. 어차피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어쩌면 상대방은 당신이 괜찮다고 말하는 대신 투정 부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상에 누군가로부터 내가 필요해 라는 말을 듣는 것만큼 기쁜 일은 또 없으니까 말이다.